번뜩이는 영감을 기록하기 위한 사색일기의 요즘 생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사색일기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게스트와 함께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. 우선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요? 네, 저 먼저 하면 될까요? 네. 저는 윤규의 어, 친한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친한 형이고 그냥 근처 잘 살고 있는 일반인 이진표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저는 사색일기를 운영하고 있는 곽윤규입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저희 둘이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또 영화를 리뷰할 예정입니다. 어떤 영화냐면 굿뉴스라는 영화를 리뷰를 할 건데 사실 굿뉴스가 나온 지는 꽤 됐죠. 네. 개봉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사실 11월 달에 이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또 준표 형이 또 다리를 예, 촬영 전날에 다치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죠. 네, 촬영이 한 차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영화인 굿뉴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진표 씨는 이 굿뉴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어, 평 남겨주실 수 있나요? 한 줄 평. 네, 일단 굿뉴스 자체가 저에게는 올해 거의 영화로 한국 영화 중 진짜 제일 잘 보고 제일 재밌게 봤고 1등이다. 어, 이진표만의 어워드가 있다면 올해 1등상을 주고 싶다 음, 만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어, 네, 저도 이 굿뉴스를 봤을 때 이 첫 장면부터 이 심상치 않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달의 화면을 비추면서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. 간혹 진실은 달의 뒷면에 있다. 그렇다고 달의 앞면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. 이런 트루먼 셰이디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이 달의 화면을 비추다가 이제 화면 카메라 앵글이 쭉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홍경 씨와 설경구 씨 이 두 명의 주인공을 비추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거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그 딱 첫 장면, 첫 그 씬을 보면서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이 연출적으로 굉장히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. 그리고 이제 영화를 쭉 다 보고 나니까 이 영화가 진짜 심상치 않은 영화였고 저도 정말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연출적으로나 메시지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영화가 아니었나.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정말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들었던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.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 가지 들었던 질문이 이 진리라는 단어, 그리고 진실, 사실이라는 이 되게 유사해 보이는 세 단어를 저는 이 영화가 각자의 뉘앙스로 좀 전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진리와 진실, 사실 이 세 단어가 또 어떻게 다른지 이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또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또 드는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진리와 거짓,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은 이제 앞면과 뒷면 같은 존재잖아요. 네. 저는 반대되는 음, 존재인데 이제 사실이 있겠죠. 그거를 이제 저는 정보라고 말하면 음, 그 이 영화를 보면서 정보는 어떠한 의도가 없다. 나쁜 마음을 음, 먹고 착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. 정보는 그저 정보일 뿐이지만 음.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착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악한 정보가 될 수 음,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음, 진실과 거짓이 나쁘냐, 착하냐, 이것도 참 이제 영화를 보면서 되게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좀 음, 들었고요. 누구에게는 이제 진실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정말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음.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사실 이 영화의 제목 자체도 굿뉴스잖아요. 그죠? 직역하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영화에서 굿뉴스라는 게 무엇인지는 이제 영화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어떤 정보, 그냥 이 정보 자체가 굿뉴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드뉴스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죠?
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가 좋냐 나쁘냐는 사실은 되게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. 그런 말씀을 진표 씨가 해준 것 같고, 제가 생각하는 그 진리와 진실, 사실의 차이점은 우선 진리는 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면 뭐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가 그렇죠. 예. 과거에도 이 명제는 참이고 지금도 참이고 앞으로도 참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저는 진리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진실을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새롭게 느꼈던 것 같은데, 저는 진실은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이거였는데, 대표적인 장면이 평양공항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. 딱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그 비행기를 하이제킹한 일당들이 사실은 한국 공항이지만 이 평양 공항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 이곳은 평양이다라는 게 진실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. 근데 그들의 믿음이 붕괴되는 순간 이제 거기는 더 이상 평양이 아니고 한국이다라는 새로운 진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,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, 그리고 또 이 영화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진실과 거짓의 모양을 보면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구나. 누군가에게는 진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정보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진표 씨가 말씀하신 어떤 그 정보 자체인 것 같아요. 그냥 이 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건, 그 자체를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실과 거짓이 탄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러면 이제 이 영화를 쭉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또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그 메시지랑 기억에 남는 거랑은 조금 달라서 네. 저는 약간 영화를 볼 때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 연출을 되게 좋아해요. 어떤 연출이나 이제 음악적 그리고 뭐 장면적으로 저에게 감동이나 어떤 이제 그 강렬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엄청 그 감성적으로 제가 보거든요, 영화를. 저는 어디 부분에서 장면이 되게 인상 깊고 좋았냐면, 일단은 어느 차례 이제 좀 과정이 좀 진행되고 좀 높으신 분들과 네. 함께 한국 높으신 분들과 함께 이제 초밥을 먹는 음. 장면이 저에게는 되게 재밌고 너무 그 장면이 너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달까? 그 홍경의 이제 네. 주인공은 엄청 이리저리 치이면서 방금 이제 막 거의 협박받고 사람들이 이제 불무로 잡혀있는 그 전쟁통 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여기는 너무 평화롭게 너무 평화로워.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의 정보는 홍경한테 지금 정보는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이제 이 정보를 내가 한번 사용해 볼까 했지만 나중에 돼서 이 정보 때문에 인생 최대의 내가 범죄자 될 수 있고 또는 그것보다 더 죄책감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하고 있는데 이 높으신 분들은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. 이 정보를 아직도 그냥 안주 삼듯이 잠깐 먹는 그런 이게 대방어인가 뭐 참치 대뱃살인가 그런 느낌의 그 잠깐의 그 안주로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되게 재밌다. 그러니까 메시지적으로도 참 이제 정보라는 게 사람마다 이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그 큼과 깊이가 다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던 장면이었습니다. 그래요. 사실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 장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진실과 사실 이것을 떠나서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, 그런 연출적인 장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.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가장 매료됐던 포인트가 뭐였냐면, 영화 초반에 이제 일본인 집단들이 비행기를 하이제킹하고 네. 이제 평양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데, 사실은 그 장면 자체가 사실은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이 일당 자체도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, 맞아요.
그렇다 보니까 이 기장과 약간 말다툼을 잠깐 하는 장면이 있는데,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되게 웃기게 다가왔단 말이에요, 저는. 근데 사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영화 전체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분위기가 무겁진 않아요. 되게 웃음 포인트도 많이 있고 되게 블랙 코미디라는 거에 딱 맞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, 저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이 영화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는 장치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또 약간 갑자기 생각나서 네.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블랙 코미디가 정말 잘 사용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. 음, 저는 갑자기 재밌게 좀 생각났던 장면이 블랙 코미디로서 그 하이제킹을 시도한 그 무리 중 여자 네. 우두머리일까요? 약간 2인자. 2인자가 이제 그 기장한테 그 보이는 거 다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웃으면서 약간 실실 약간 편안하게 말하면서 나도 엄마 아빠 사이가 어릴 때는 다 좋은 줄 알았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내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. 음, 그런 장면들이 영화 자체가 전혀 이제 무겁지가 않아요. 너무 그 관객들로 하여금 그 정보 하이제킹 그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잖아요. 네. 엄청 무겁고 누구한테는 진짜 힘든 사건이었을 텐데 그 사건을 관객들로 하여금 진짜 가볍게 엄청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사용했던 너무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무거워질 수 있다면 한없이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. 네.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많고, 근데 그런 거를 이 유머와 풍자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굉장히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주제를 전달하는 그 힘이 이 영화가 되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한 줄 평을 내리라라고 한다면 저는 영화에 대한 영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허구잖아요.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픽션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에서 그 허구를 가미하면서 영화라는 하나의 장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, 근데 우리가 이 관객이 영화를 보는 순간 자체도 영화를 몰입해서 보지만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. 그러면 이 영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던져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이 영화라는 세계가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푹 빠져 있는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세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영화가 다루는 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기반으로 한 영화는 있지만 사실 그 자체도 실화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. 영화다 보니까. 그런 의미에서 영화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라는 가짜 세계, 어떻게 말하면 가짜 세계죠. 이 가짜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저는 저한테 최고의 영화는 네. 엔드게임이거든요. 어,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이 메시지적으로 말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라고 생각해요. 아이언맨은 실존한다. 음, 아이언맨도 실존하고 모든 영웅들이 실존한다. 제 마음속에. 어, 저는 진짜 그 안에 그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안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꿈도 꿀 수 있게 되고 엄청 뭐 너무 허무맹랑하지만 그 영웅들이나 이제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 다르지만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을 좀 얻고 꿈을 좀 얻어가는 그 꿈 자체가 내가 실제 이런 삶에서 얻는 것보다 허황된 이제 어떤 무언가를 꿈꿀 때 꿈을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학적인 것, 피션인 것에서 제가 꿈을 좀 얻고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영화라는 것 자체가 간접 경험이고 주인공이 경험하는 그 세상은 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. 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.
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가지는 힘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하신 히어로 영화,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초능력자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잖아요. 근데 이 영화라는 세계에서는 초능력자가 존재하고 또 그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들이 또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이 영화라는 매체가 우리로 하여금 되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. 어떤 영화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특히 굿뉴스 같은 영화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긴장감을 완화하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그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를 해주는데 그 경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. 물론 그 영화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가지는 힘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. 비록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은 하진 않지만 그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인물의 경험, 그 상황의 연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영화이지 않나 싶었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다 마찬가지죠. 소설이나 시나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. 좀 약간 번외인데 저의 이제 영화를 볼 때 순위 시각적 순위가 음, 메시지는 아니고요. 연출적으로나 아니면 또는 이제 영화가 가져오는 약간 파장 음, 이 되게 저한테 약간 보는 포인트인데 메시지도 그렇지만 일단 연출이 너무 좋았고 연출과 메시지의 다른 말인데 이게 약간 왜 넷플릭스에 올라왔을까 약간 그런 어,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. 맞아요. 넷플릭스에 올라오고 왜 요즘 한국 영화들은 음, 좀 아쉬울까? 음, 사실 굿뉴스가 1등인 이유는 한국 영화가 2등이 없기 때문이다. 어, 지금 맞습니다. 올해 2등이 없습니다. 네. 너무 아쉽게도 그나마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죠? 근데 좀 네네. 다른 얘기인데 그 뭐 륜규는 올해 굿뉴스 말고 재밌게 본 영화 있어요? 사실 한국 영화에서 재밌게 본 영화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대중 영화보다는 저는 독립 영화, 음, 특히 세계의 주인이라는 독립 영화가 한국 영화인데 음, 굉장한 파장을 또 일으켰거든요. 평이 굉장히 좋고 평가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특히 한국 영화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어요. 특히 요즘 개봉하는 한국 영화는 대부분 코미디 영화 아니면 로맨스 영화인데 로맨스에도 코미디가 있죠. 그렇죠. 너무 웃기려고 하는 음, 그런 영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아니면 뭔가 원작이 있는 영화라던가 사실 그게 다인 것 같거든요. 뭔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개봉하는 영화보다는 이미 원작이 있고 검증이 됐고 뭔가 아니면 코미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약간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. 올해 특히. 그래서 올해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좋은 영화들 많이 봤어요. 특히 최근에 개봉한 국보라는 일본 영화가 이제 일본에서는 1,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이 한국에서 또 한국 영화에서 전해주지 않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를 더 많이 받고 더 높은 점수를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가장 재밌게 본 영화라고 한다면 한국 영화보다는 아까 말한 국보나 아니면 외국 영화, 아바타. 아, 아바타도 되게 사실은 아바타 3편이 개봉을 했잖아요. 지금 이 벌써 시점에서. 보셨어요? 네. 와우. 저는 개봉날 봤는데 사실 3편보다는 2편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원작이 있는 영화보다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F1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F1 네. 그쵸. 그런 저는 좀 새로운 영화를 좀 추구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해봤을 때 한국 영화가 앞으로 이제 가망이 없을까라는 생각했을 때
딱히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려고요. 그냥 음, 넷플릭스 시장에서라도 이 한국 영화가 되게 잘 살아 있다면 그것만큼 또 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, 생각이 들고, 좀 이제 기성 작품들이라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런 작품들이 점점 떨어져 가다 보면 아마 그때 이제 약간 영화 산업이 많이 바뀔 거라고 또 음.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 영화관 가면 영화 말고 다른 걸 많이 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 어떤 뭐 공연하거나, 스포츠를 중계한다거나. 오 그런 것도 네, 있어요? 그런 이벤트도 있고 아니면 특히 최근에 싱어게인 뭔가 탑 뭐 결정전, 결승전 이런 거를 영화관에서 상영을 오, 해주기도 하더라고요. 좋은데요? 네. 그래서 이 영화관 자체가 영화를 상영해주는 것을 넘어서 뭔가 우리에게 전반적인 문화를 제공해주는 음, 어떤 플랫폼, 하나의 네.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. 사실 한국 영화의 미래를 살펴본다면 사실은 밝진 않죠. 그 정도로 이 한국 영화가 힘을 못 쓰고 있고 사실은 그 흥행적인 측면이나 수입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독립 영화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독립 영화 붐이 음,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음, 이 독립 영화 자체가 사실은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떤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에 좀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들이 독립 영화에서 저는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상업 영화가 좀 흔들릴지라도 이 한국의 독립 영화가 굳건히 좀 버텨준다면 그렇다면 또 언젠가 다시 한번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영화 산업이 다시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굿뉴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 영화 죽지 그쵸. 않았다라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좀 붙잡게 됐던 영화인 것 같고요. 음,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. 왜 이 영화가 극장 개봉을 하지 않았을까? 아쉽습니다. 정말 아쉬울 정도로 이 넷플릭스에서 보기에는 사실 좀 아까운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이 굿뉴스라는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연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영화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꼭 팟캐스트에서 다루고 싶었어요. 너무 기존의 한국 영화는 달랐고 또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되게 무겁기도 하면서 가볍게 또 다가왔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루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촬영이 11월에 예정이 되었고 거의 한 달 정도 그쵸. 미뤄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너무 재밌었고 또 나오고 싶습니다. 저 어, 맨날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어, 영화 좋아하지만 약간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음, 것 같아요. 뭐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하는 수단이 별로 이렇게 없어갖고 음, 어떤 이런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는 그렇게 하잖아요. 어떤 동아리를 가든가 아니면 뭐 클럽, 음, 북클럽 약간 이런 거 하든가 그런 거를 요즘 시간이 없어서인가 약간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. 음. 근데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고 말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사실 영화 한 작품을 리뷰하는 컨텐츠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, 굿뉴스라는 영화를 넘어서 이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누었고, 저도 너무 관심 있어 했고, 좋아했던 주제였어서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, 또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찍을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이면 사실은 올 한 해가 다 거의 끝나가고 있을 어, 텐데 여러분의 올해 가장 베스트 영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